하나의 걱정이 그거였죠. 진짜 지금 말하고 있는 직위원이가 새 정권 들어오기 전에 후다닥 윤석열을 갖다가 무죄 처리해 주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연말까지도 네, 이게 판결이 아닌 신문 관련한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지 지금. 기소장이 10만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써서 넘겨준 게 이거 전부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달 안에 갑자기 무죄 이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뉴스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자, 일단 윤석열이 탈옥됐잖아요. 직위원이가 탈옥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 기한 내에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어졌고 증인 증거가 방대해서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검찰만 해도 38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측도 고위 인사를 포함해서 다수 증인을 예고하면서 연말까지 28회 기일이 예정이 돼 있고요. 추가로 10회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는 1심에 약 1년, 이명박은 약 5개월이 걸렸지만 윤석열 측은 2주에 3회씩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 여부나 재판 진행 속도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현재로는 결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법관 정기 인사가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또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재판부 교체 또는 유임 여부가 판결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직위원이 이 재판을 끝내고 판결까지 낼 가능성은 저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전 세계가 다 지켜봤는데 이거를 1년 동안이나 재판한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그래도 이제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할 건 해야 되니까. 사실 이런 거는 미리 처형하고 나중에 후속 재판을 해도. 그러니까 사형을 먼저 하든가. 충분히 이게 되는데. 다 봤는데. 우리가 너무 법치주의예요. 네, 범죄인의 인권을 우리가 너무 생각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이유로 직위원은 현재도 근무 연한 2년을 채웠는데 안 가고 있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직위원. 예, 그리고 내년까지 버티면 거의 4년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한 판사가 같은 법정 안에서 있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바뀌어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잖아요. 직위원이 지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나를 네. 빨리 딴 데로 보내줘. 나 이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직위원이 지금 같이 배석 판사 둘하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례적이게 두 배석 판사가 직위원의 15년 기수 후배예요. 이게 뭔 의미냐면 직위원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50세입니다. 네. 74년. 근데 그 옆에 배석한 판사들이 기수가 이렇게 확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초짜를 붙인 거예요. 초짜.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연령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제 옆에 배석 판사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걸 하게 돼 있는데 직위원은 생판 어린 15기 이상 어린 후배들하고 이걸 배석 판사로 붙여놔가지고 지금 완전히 말하자면 갑질을 지 맘대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든 상태에서 지금 그 법정 안에 넣은 거예요. 김의담 판사, 유영상 판사라고 하는데요. 네. 맞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배석 판사로 있는 것도 이번에 재판이 공개되면서 알려진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기수 차이가 나는 배석 판사들을 붙여놨더라는 거지. 그러네, 37, 35이네. 그러니까 김의담은 37세, 사법시험 46회. 그러니까 직위원이가 51세고 사법시험 31회고요. 김의담이가 15년 차네. 사법시험 46회고 심지어 유영상은 변호사 시험 6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스쿨 출신이니까. 로스쿨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로스쿨 출신들은 어디가 큰 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짜준 이
이거를 짜준 배경에도 분명히 어떤 힘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병풍 세웠네. 15년 차 후배를 그렇죠. 옆에 세운 거잖아. 15년차 후배에다가 로스쿨 출신이면 야 거기 로스쿨 출신 어디서 숨도 쉬지 마 이럴 거 아니야. 아유 진짜. 주심 판사님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도 못 낼 만큼 숨도 못 찍소리도 못 낼 만큼 그걸 짜놓은 거예요. 숨도 못 쉬죠. 아 물론 차라리 더 아래로 내려갔으면 MZ들이 좀 반항을 할 텐데. MZ들이면 반항을 할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재판부가 이런 방식으로 초창기에 이상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그림은 잡아는 놨는데 문제는 지기현이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못 말리는 거죠. 지기현이는 하다 보니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우리처럼 지기현을 잡아라 지기현스러운 놈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는 데 대한 누구 작은 아빠 지기현? 누가 아빠 윤석열? 뭐야?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으면서 법원 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갖고 공수처라든지 내부적인 다른 기관들한테 지기현을 계속 고발하는 사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이 탄핵을 지금 상황에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한참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재판이 1년 가는 상황에서 지금 지기현을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괜히 지기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민주당이 이거 내란 재판에까지 의석수를 가지고 힘을 뻗치려고 하는구나. 요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은 많아 우리한테. 이런 상황인 거고 지금 여러 가지 해왔던 짓거리 때문에 자꾸 저는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기현의 이 악인의 존재를 악귀의 존재를 이제 알았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 하는 행동만 보고 야 저렇게 행동하니까 지금 왕따를 당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기현 같은 스타일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일찌감치 왕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놈이니까 이걸 맡겼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이번 사건으로 마치 법원 내에서 야 이거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는 식으로 해서 지기현이 갑자기 왕따를 당하거나 갑자기 지탄을 받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형성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저 새끼는 원래 저런 놈이야라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71년 만에 처음으로 날짜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고 탈옥을 시켜줄 수 있는 판정을 내릴 만한 놈이기 때문에 더 배당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거를 민주당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일반 사법계에서 또는 그 법조인들이 나서가지고 공수처에 고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가 먼저 이 재판을 기피하고 다른 데로 배치를 안 받으면 재판하다가 잡혀갈 수가 있어요. 자기 인상 끝낼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가 이걸 뭐 무죄든 어쩌든지 간에 끝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급한 건 뭐예요? 빨리 이 조기 대선을 완성을 해가지고 이 정권을 끝내고 새 정권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요, 제일 급한 건 탈옥한 윤석열을 다시 잡아 그렇죠. 쳐넣는 거죠. 다시 잡아 쳐넣는 거죠. 그건 역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윤석열을 풀어놓는 게 전략적으로 선거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민주당이 얻는 이익이 커요. 그래서 한덕수도 탄핵을 늦추고 있는 거고 지기현도 탄핵을 배제하고 있는 거고 최상목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미 민주당이 충분히 손쓸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강압적으로 끝낼 수 있지만 안 그러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송 작가가 너무 긍정적으로만 분석하고 평가한다 그러는데 지금 한덕수 탄핵 안 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김민석 최고도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제 탄핵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때려주는 거 아니다. 이 스스로 던질 때까지 지금 이거를 조심하고 걔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민주당 훨씬 똑똑합니다. 훨씬 잘하고 있고 훨씬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 그건 뭐냐면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 갖고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쪽 애들이 무너져서 진짜 어찌 보면 60% 이상의 진보 진영의 지지율을 전국민 투표 참여자의 60% 이상의 어떤 득표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현재만 봐도 50은 훨씬 넘었어요, 이제.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이상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이야 선거 캠프들은 지금까지 없었던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요, 진짜 완전히 판이 갈라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시스템, 사법제도, 행정처 모든 걸 바꿔놓을 거니까 우리는 믿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돼요.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도 법이 잣 같으니까 윤석열도 나중에 무죄 받는 거 아니냐, 김영현이야 근데 국민이 다 풀어나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되는 게 봐요. 요거 뭐 재판 한다고 해서 갑자기 풀어줄 게 아니라 1년 후에나 뭐 1심 선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특검합니다. 그럼요. 특검 해가지고 정권 바뀌고 특검 해가지고 잡아넣을 놈들 다 잡아넣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기현이한테 좀 열받았던 거는 풀어준 거. 그다음에 혹시나 이거 이상하게 해가지고 촬영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막 이상한 혼자 가족 의자에 앉혀주고 밑에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기어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사진 못 찍게 하고 이런 또 게 빡치고 불리한 증언 나오면 증언 채택 안 해버리고. 그런 게 이거 그 구속 이거를 해가지고 이게 다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 아예 석방시켜주는 거 무죄로 아예 석방시켜주는 거 아닌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안 됐어. 안 됐고 자기도 재판부가 지금 그런 심각성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좀 넘어갔는데 해서 1년 후에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 별 게 없는데 문제는 짜증나는 거는 그거죠.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이거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냐고. 윤석열이 다 특혜 다 주고 이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 이게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는 지금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 솔직히 국민들이나 사람들이 신경 썼어요? 사실 그 정도 아니었지. 삼성하고 JTBC하고 윤석열이하고 짜듯 언론 보도로 다 죽이고 그렇지. 그다음에 법원 검찰은 되는 대로 막 칼춤 추고 그냥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몰아붙여가지고 국민들이 뭐 해볼 그것도 없이 순식간에 탄핵 재판 끝내고 얘 날려가지고 없앴어요. 그리고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순식간은 아니죠. 우리가 거의 한 몇 개월을 밖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있었지만 1년 만에 1심을 끌어내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박근혜 재판에서 관심을 가질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 마땅히 치러야 할 것들을 치르지 않으면 나중에 복리이자 쳐가지고 꼭 한꺼번에 갚을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탄핵 때 시민들이 제대로 그런 감시를 부분들을 못한 거예요. 못했던 것들이 윤석열 때 한꺼번에 터지니까 와 그때 좀 나눠서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정도로 썩었을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그 1년 동안에 이 검사 새끼들이 엄청나게 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언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졌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뒤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윤석열이가 이 박근혜 재산관리인이었던 그 최순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삥땅 쳐가지고 지 장모한테 빼돌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연루돼 있던 공무원들, 최상목 같은 놈들 봐주고, 그 다음에, 말 잘 듣는 애들, 형 경감해줘가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행정부 쪽에 카르텔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이 시키긴 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수혜를 윤석열 사법 이 법비 일당들이 전부 다 거머쥐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야, 오히려. 근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지금하고 또 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이 정도로 그렇죠. 막무가내인지 우리 시민들은 사실 몰랐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선일보와 싸움을 하실 때도 우리가 조선일보 나쁜 놈들 했지만 지금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저 새끼들 폐간되는 꼴을 봐야지라고 소원으로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특히 그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거나 나라 전체를 바꾸는 일일 때는 소수의 몇 사람, 눈이 밝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고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예수가 한 명 왔다 그래서 바뀌지 인류가 않더라고요. 구원받지 않다는 않더라고요. 거지. 사이즈가 얼마나 많아. 예, 다수가 그 사실을 목도하고 뼈저리 이걸 바꿔내지 않으면 죽겠구나라는 절박감을 느껴야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그 정도로 눈을 뜨지 못했고 귀를 열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축돼 버린 그 사법의 권력이 문재인 정부 5년을 내내 발목을 잡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세력들이 힘으로 윤석열 같은 괴물 정권을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검사가 주축이 돼갖고 군인들을 끌어들여서 군사 쿠데타까지 일으켰어요. 그거를 국민들이 뒤집어 엎고 그거를 국회에서 사법적인 처리를 통해 탄핵을 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미 장악돼 있는 사법부들을 국민이 감시해가면서 고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박정희를 법정에 세워봤어. 맞아요. 노태우나 전두환.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을 해봤어. 쿠데타법으로 처벌할 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와서 너무나 잔혹하고 진짜로 조직적으로 몇 년을 준비해서 저질렀던 이 쿠데타들과 이 국정농단 사범들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다 망가져 있는 전부 다 저쪽에 충성을 맹세했던 놈들을 데리고 하나하나 원칙대로 복원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나중에 후대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지난 12월, 3월 이후에 국가의 정상화되는 이 과정들은 백서로 남겨야 돼요. 백서로. 진짜 이거는 제대로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또 소수만 조용히 진행이 됐으면은 그렇지. 시간이 또 얼마나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절박함을 느껴서 그걸 또 말 그대로 무르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것들이 지들끼리는 무르익었나 보지? 지들의 욕망이 무르익어서 시민들한테 그 욕망을 터뜨린 건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악한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그렇지. 진짜 난 진짜 내 인생이 스펙타클한 게 낫지 정말 나라가 이렇게 스펙타클한 게 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 고통이면 내가 어떻게 감내를 하겠는데 나라 꼴이 이러니까 잠도 못 자겠고 없던 병도 생기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피하면 우리 그럼. 아이들이 그 고통을 수십 배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에 이와 같은 정치, 이와 같은 언론, 이와 같은 이 법비들, 사법부, 이 법꾸라지 같은 것들이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손이 더럽더라도 우리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까발려갖고 우리가 보면서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재판 우리가 봤습니까? 박근혜가 어떻게 해갖고 재판받고 무슨 죄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우리가 관심 가졌어요? 그냥 탄핵됐으니까 끝난 줄 알고 잘못했으니까 재판 받아서 알아서 영원히 깜빵 갈 줄 알았잖아. 근데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우리는 윤석열이 무슨 개소리를 하고 무슨 개짓거리를 했고 그 무리들이 뭔 짓거리를 했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이 심정이 국민들이 마음으로 지금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다 감시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국가 일에, 사법 일에, 정치에 관심 갖고 덤벼본 게 언제 있었냐고. 죄송합니다. 처음입니다. 진짜로 처음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었던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일상이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정치는 우리가 대통령 바꿔놓으면 되고 국회의원 민주당 뽑아놓으면 알아서 다 해주는 줄 사법은 알았잖아요. 검사, 판사 똑똑한 놈들 해주면 뽑아서 그러니까 하면은 일 시켰으니까 지들이 알아서 할 줄 안 거지. 다 해준 줄을 알았죠. 다 해주는 줄 알고 우리는 안 했지. 그러다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 적폐 세력들이 뿌리를 그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을지 몰랐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긴 참 힘들긴 합니다만 요 근데 고비만 대한민국- 잘 정리하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사실은 지난 수백 년간 이 투쟁의 결과잖아요. 약간 그 중세 시대 그 교황 말이면 껌뻑 죽고 성주 말이면 법이 없던 그런 세계로 돌아갈 뻔한 거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진짜 제대로 된 시민정 내지는 공화정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할지 여러분 기대해 보셨나요? 저는 너무나 앞으로 43일 후가 기대가 됩니다.